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입니다. 올해 71살이 되었고 그중 35년을 환자들과 함께 보내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상담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밤에는 뭘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영상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음식 절대로 밤에 드시지 마세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며 넘길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요.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의 컨디션을 망치며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 심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혹시 지금도 밤에 뭔가를 드셨다면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이 조금 더 건강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먼저 왜 밤에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하루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가 조절됩니다. 저녁 9시 이후부터는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면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합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집니다. 이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뇌가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밤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 증가율이 35% 높았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야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률이 55%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바로 과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밤에 먹는 과일은 절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일이 뭐가 어때서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과일은 낮에 섭취하면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사됩니다. 포도당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당은 주로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밤에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수면 중 혈당의 불균형으로 인해 깊은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과일 속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생성되기 쉬워져 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간의 해독 작용이 활발해지는 시간인데 이때 과당 대사까지 해야 한다면 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의 경우 100g당 당분이 6g 정도 들어있는데 한 조각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포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20에서 25g의 당분이 들어있어 이는 각설탕 5, 6개와 같은 양입니다. 바나나 역시 한 개에 14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어 밤에 섭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양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밤마다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 생각하셨죠. 이분은 60대 여성으로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에 항상 바나나 한두 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중성지방 수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40대 남성으로 야근을 자주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밤 12시쯤 집에 와서 항상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배, 오렌지 등을 번갈아가며 매일 밤 섭취했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6.1%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에 과일 섭취를 중단한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5.4%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출출할 때 과일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삶은 달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5-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차입니다. 보리차, 루이보스차, 카모마일차 등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훌륭한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서 과일의 당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도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에너지원으로, 운동 후에는 글리코겐 보충을 위해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과일 주스는 어떤가요? 과일 주스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 상승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토마토도 과일인데 밤에 먹으면 안 되나요? 토마토는 당분이 적은 편이라 밤에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말린 과일은 어떤가요? 건포도, 대추 등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어 당분이 더욱 농축된 상태입니다. 밤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 밤에 출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은 수면과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라면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보통 1800에서 2000mg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밤에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는 수면 중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늘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또 다른 문제는 부종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얼굴과 눈 주변에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눈이 퉁퉁 부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또한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면의 두 번째 문제는 면발 자체입니다. 라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고혈당지수 식품입니다. 혈당지수가 8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죠. 문제는 이 인슐린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활발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가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라면의 세 번째 문제는 소화입니다. 라면은 기름에 튀겨서 만든 면발에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 소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때 라면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 오래 머물며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더부룩함,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으로 저녁을 간단히 드신 후 밤 10시쯤 항상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매일 밤 라면을 드신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고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고 호소하셨고 혈압도 정상에서 경계성 고혈압으로 올라갔습니다. 라면 섭취를 중단한 후 2주 만에 부종이 사라지고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30대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이분은 집에 늦게 돌아와서 라면으로 야식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중 증가만 문제였는데 점차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수면다운 검사 결과 깊은 잠 단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면 대신 다른 야식으로 바꾼 후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라면에는 MSG, 방부제, 인공조미료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MSG는 일부 사람들에게 두통,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어 밤에 섭취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이 생각날 때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추천은 미역국입니다. 미역을 우린 맑은 국물에 약간의 소금만 넣어서 끓인 미역국은 나트륨 함량도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채소죽입니다. 호박죽, 단호박죽, 당근죽 등은 포만감도 주고 영양소도 공급하면서 소화 부담은 적습니다. 세 번째는 멸치 우린 국물에 파만 넣고 끓인 파국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야식을 아예 안 먹기 어렵다면 건강한 야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트륨을 최소화하세요. 소금, 간장, 된장 사용을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둘째,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세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국물 요리를 선택하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크고 수분 공급도 됩니다. 넷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추가하세요. 배추, 무, 숙주나물 등을 넣으면 좋습니다. 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일종의 중독 상태일 수 있습니다. 라면의 강한 맛과 나트륨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계속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끊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 주에는 1~2번으로 줄여나가세요. 둘째, 대체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라면이 생각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냉장고에 준비해 두세요. 셋째, 라면을 집에 아예 사두지 마세요. 있으면 먹게 되니까요. 세 번째 음식은 치즈와 가공육입니다. 치즈와 햄, 소시지를 안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맥주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합은 밤에 뇌와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먼저 치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즈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체다치즈 100g에는 포화지방이 약 21g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100%가 넘는 양입니다. 밤에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극도로 높습니다.
햄 3, 4장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둘째, 아질산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치즈와 가공육을 밤에 섭취하면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하는데 이러한 음식들이 이를 방해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즈의 티라민 성분은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것이 분비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고지방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수면 중에도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맥주와 함께 치즈, 햄 등을 안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안주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많아지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수면 일기를 작성해 보니 깊은 잠 단계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즈와 가공육 섭취를 중단한 후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40대 여성 환자분은 다이어트 중이어서 저녁을 가볍게 드신 후 밤에 출출하면 치즈 몇 조각을 드셨습니다. 치즈는 단백질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밤 치즈 섭취를 중단한 후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치즈와 가공육에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예를 들어 체다 치즈 한 조각에는 약 2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햄 2장에는 약 400mg, 소시지 1개에는 약 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죠. 이를 조합해서 먹으면 쉽게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밤에 이러한 염증 유발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 중 회복되어야 할 몸이 오히려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즈나 햄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추천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완전식품인 달걀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나 콩류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포만감을 주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식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벤더 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패션 플라워 차는 불안감을 줄이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쩔 수 없이 야식을 드셔야 한다면 건강한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오이, 채소 카모마일 차 또는 아몬드 대 6개 방울토마토 3, 4개 보리차. 이런 조합은 포만감도 주면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라벨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당 400mg 이상이면 높은 편입니다. 포화지방 함량도 중요합니다.
1회 제공량당 5g 이상이면 과다합니다. 첨가물 목록도 살펴보세요. 아질산나트륨, MSG, 인공방부제가 들어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과당이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삶은 달걀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두 번째, 라면. 나트륨과 정제 탄수화물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소화불량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대신 미역국이나 채소죽을 드세요. 세 번째, 치즈와 가공류. 포화지방과 티라민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견과류나 카모마일 차를 드세요. 단계별 실천 방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현재 상태 파악하기. 일주일간 밤에 먹는 음식을 모두 기록해 보세요. 수면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도 함께 기록하세요. 2주차 한 가지씩 바꿔보기. 가장 자주 먹는 음식 하나부터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라면 대신 미역국으로 바꿔보세요. 3주차 전체적인 변화 시도. 3가지 음식을 모두 건강한 대안으로 바꿔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주차 습관 정착. 이제 새로운 야식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성공적인 습관 변화를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지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한 대안 음식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세요. 주변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야식을 조절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섭취한 칼로리는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활동량이 적은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특히 복부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복부지방은 내장지방과 연결되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야식을 끊으면 2, 3주 안에 체중 감소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야식을 조절하면 소화기 건강도 크게 개선됩니다. 위산역류,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이 줄어듭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도 개선되어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이 좋아집니다.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야식을 조절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좋아집니다.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건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야식 습관을 바꾼 환자들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컨디션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5세 회계사 김 씨는 매일 밤 라면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라면을 미역국으로 바꾼 후 한 달 만에 3kg이 감량되고 아침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38세 주부 박 씨는 밤에 과일을 많이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과일 대신 견과류로 바꾼 후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52세 공무원 이 씨는 맥주와 함께 치즈 햄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를 허브차와 견과류로 바꾼 후 혈압이 정상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부종 없는 얼굴, 맑은 정신, 가벼운 몸을 느껴보세요. 3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선택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3가지 음식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일, 과당이 간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라면, 나트륨과 정제 탄수화물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치즈와 가공육, 포화지방과 티라민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밤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은 달걀, 견과류, 허브차, 채소 중 미역국.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사 습관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개운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